세월이 흘러도 제 노래가 사람들의 일기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대는 환호로 가득했지만 집에선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그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꽃 피었다. 전설은 33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목소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지요. 전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청춘의 고백이자 시대의 일기장이었던 전설.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던 진짜 가객이었던 전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설의 노래는 한 개인을 넘어 한 세대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전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길 위에서, 작은 카페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설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날을 기억하시나요? 1996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설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전설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무대에서 내려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전설의 이야기는 전설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설은 1963년 1월 22일 대구 수성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막내였지요.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풍부했던 전설은 중학교 때 기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서울예술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음악의 길에 들어섰지요. 대학 시절 동물원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하며 1984년 거리에서로 첫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전설만의 목소리로 전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지요. 1987년 결혼, 1988년 딸의 탄생. 전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생겼지요.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전설은 늘 고민했습니다. 1989년 마침내 전설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물원을 떠나 솔로 가수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전설은 전설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1991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밴드 시절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전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라이브 클럽을 찾아다니며 전설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전설의 인생을 바꾼 노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른 즈음에였지요. 이 노래는 전국을 휩쓸었고 전설을 시대의 목소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전설만의 색깔을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거리감이었지요.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소외되어가는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음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와 아이는 그 다음이고요. 딸도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늘 집에 없어요? 그 말들이 전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설은 깨달았습니다. 전설이 무대 위에 전설이 되어가는 만큼 집에서는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전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깊은 갈등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1993년 서른 즈음에가 히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 멀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요. 성공이 가져다 준 건 명성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거리였습니다. 1993년 봄, 전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른 즈음에의 발표였지요. 이 노래는 전설이 자신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여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하루를 보내고 친구들은 하나 둘 멀어져만 가네. 이 가사는 당시 서른을 앞둔 전설의 진심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찾아온 외로움, 그리고 변해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씁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음반 매장에서는 전설의 앨범이 품절되었지요. 갑자기 전설은 시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전설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TV 출연 부탁드립니다. 콘서트는 언제 하시나요? 연일 쏟아지는 제안들에 전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지요. 드디어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은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요. 인터뷰, 촬영, 공연으로 하루 종일 바쁜 스케줄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전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음악을 사람들이 알아주네요.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표정에는 그늘이 생겼습니다. 전설이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공연이나 촬영으로 바빴거든요. 5살이 된 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집에는 안 와요? 아내는 딸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어린 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1993년 여름 전설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공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이 콘서트는 매진을 기록했지요.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이 전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전설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노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콘서트 당일 가족은 객석에 없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열이 나서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전설은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아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더 중요하죠. 전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전설이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딸은 이미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아침에는 전설이 늦잠을 자는 동안 딸은 어린이집에 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밤 전설이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녹음이 늦게 끝나서. 항상 그런 식이네요. 딸이 오늘 당신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TV에만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그 말이 전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요.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언제까지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바빠지는 게 아닌가요? 아내의 말에 전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공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그만큼 더 바쁜 스케줄을 의미했거든요. 1994년 전설은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기대와 부담이 있었지요. 첫 번째 앨범의 성공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전설을 짓눌렀습니다. 음반 회사에서는 더 상업적인 음악을 요구했지만 전설은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전설은 더욱 예민해졌고 집에서도 종종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빠가 왜 화났어요? 딸이 무서워하며 아내 뒤로 숨는 모습을 보고 전설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전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혼자서도 마시게 되었지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술로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 변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와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음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제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과 가족은 다른 거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가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설의 두 번째 앨범이 발표되었지만 첫 번째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비평가들은 예전만 못하다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전설은 좌절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만든 앨범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니 모든 것이 헛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설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아빠, 딸이 반갑게 달려왔지만 전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를 맡은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마셨네요. 조금 마셨어요. 조금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아이가 봐도 되는 거예요? 전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런 모습이 싫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전설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전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간 날을 기억합니다. 딸이 제게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막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995년 봄, 아내와 딸은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지요. 전설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만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설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내와 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지요.
밤늦게 들어와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딸이 방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전설은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설의 음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에는 항상 술이 함께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기타를 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음반 회사에서는 전설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조차 집중하기 어려웠고 가사를 잊어버리는 일도 생겼지요. 그해 여름 전설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러 도시를 돌며 공연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혼자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며 가족을 그리워했지요. 특히 대구 공연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고향에서 하는 공연이었기에 부모님이 보러 오셨거든요. 공연 후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왜 안 왔니? 요즘 좀 바빠서요. 전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이란 원래 어려운 거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야지. 아버지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전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전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져서 며칠씩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일도 있었지요. 매니저가 걱정해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설 씨, 괜찮으세요? 내일 방송 촬영이 있는데요. 문 밖에서 들리는 매니저의 목소리에도 전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 전설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이혼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저는 변할 수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내의 말에 전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변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딸은 뭐라고 하나요? 아빠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전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지요. 새벽녘에 깨어보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지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않고 수염도 기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이런 모습을 가족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 무렵 전설의 음악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줄을 빼먹거나 녹음 중에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동료 음악가들도 전설의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친한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전설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1995년 겨울 전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가족과 함께 보냈지만 올해는 혼자였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설은 딸에게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백화점 왕국 코너에서 인형을 고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딸과 함께 장난감을 고르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이거 예뻐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그때는 그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이미 늦었지만요. 전설은 딸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잘못한 게 많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편지를 쓰면서 전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해 연말, 전설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른 즈음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방송 후 PD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다르게 보이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감정이 많이 메마른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온 전설은 또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술 없이는 잠들기도 어려웠지요.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전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술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에게 다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심과 실천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가도 결국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울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지요. 그런 전설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설의 건강 자체가 위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연 중에 전설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휘청거리더니 쓰러질 뻔했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음주를 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들은 전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니. 하지만 전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1996년 1월 6일 마지막 공연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서면서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줄은. 하지만 그 무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199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지요. 33이라는 나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이후 전설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양을 줄이려 노력했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전설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많이 잘못했어. 음악에만 빠져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과 딸이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편지를 보낸 며칠 후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아내의 편지는 차갑지만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전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변해야 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1월 들어 전설은 새로운 앨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의 아픔과 성찰을 담은 작품이 될 예정이었지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담은 곡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딸에게라는 제목의 곡을 작업할 때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많이 보고 싶어. 너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져.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안아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 가사를 쓰면서 전설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딸은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앨범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설의 최근 상황을 알고 있던 팬들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표현했지요. 전설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지만 전설은 예전처럼 화려한 프로모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규모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고 싶었지요. 1월 6일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전설의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200명 남짓한 관객들이 참석한 아주 소규모 공연이었지요. 전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자. 무대에 선 전설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의상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었고 표정도 한결 담담해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설의 인사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들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담은 곡들입니다. 많이 아프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서른 즈음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새로 만든 딸에게였습니다. 이 곡을 부르는 동안 전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관객들도 함께 울었지요. 이 노래는 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곡입니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곡은 아내에게 바치는 미안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부부인가 봐요. 고마웠어. 견뎌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나도 당신을 지켜줄게요. 공연이 끝날 무렵 전설은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꼭 사랑해 주세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전설을 배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공연이 끝난 후 전설은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 간단한 뒤풀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지요. 오늘 정말 좋은 공연이었어. 예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았어. 선배의 말에 전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한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전설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공연했는데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기분이었어. 아내의 목소리에도 조금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네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전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전설은 일기를 썼습니다. 1996년 1월 6일. 오늘 정말 좋은 공연을 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 관객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안했다. 이제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과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전설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평온한 잠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전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월 7일 오전 매니저가 연락이 안 된다며 집을 찾아왔을 때 전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급성 심부전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요. 전설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전날 공연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요. 그렇게 생기 있게 노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료 음악가들, 팬들, 그리고 전설의 음악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지요. 아내와 딸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내는 전설의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미안해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딸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전설의 서재에서는 미완성곡들과 가족에게 쓴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딸의 20살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도 있었지요. 우리 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을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지금과 똑같을 거야. 아빠가 부족해서 많이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아빠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전설은 그 편지를 직접 전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전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음악과 메시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전설은 아내와 딸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평범한 아침을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했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그 순간 말이지요. 전설이 떠난 후 세상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성공한 가수, 히트곡을 만든 음악가로 기억되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설이 남긴 미완성곡들과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가족을 그리워했던 평범한 사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말이지요.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며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에 없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노래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20살이 된 딸이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중얼거린 말입니다. 전설의 음악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서른 즈음에는 매년 새로운 세대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청춘송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설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들이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대구에는 그를 기리는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전설의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어떤 이는 첫사랑을, 어떤 이는 고향을, 어떤 이는 꿈을 포기했던 순간을 생각하지요. 전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 말이지요. 지금도 어디선가 전설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전설의 목소리가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위로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전설을 눈치채셨나요? 전설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전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전설이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까요. 전설의 꽃 피었다